안녕하세요. 카메라에 관한 모든 것 필메라의 필름입니다. 오늘은 10분 안에 사진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사진 강의를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일일이 한 분씩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베이직 사진 강좌 시리즈를 만들어 볼 예정이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에 핸드폰 카메라의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핸드폰만으로 사진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고 심지어 결혼식 촬영도 아이폰만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보통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 모든 기능이 오토이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 없이 앵글만 잘 잡아주면 될 것 같지만 제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질문을 주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사진이 너무 어둡게 나온다거나 혹은 너무 밝거나 사진이 충분히 예쁘지 않다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아무리 오토 모드가 발전을 하더라도 아직은 사람의 눈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혹은 감성의 영역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감성의 영역을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 감성의 영역이야말로 아무리 오토 모드 혹은 AI 성능이 좋아져도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다른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감성의 영역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사진을 매뉴얼로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사진을 촬영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빛을 다루고 매니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는 이 빛을 측정하는 단위를 스탑이라고 하고 한 스탑이 늘어나면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이 2배로 많아지고 한 스탑이 줄어들면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보통 이 스탑은 카메라에 보이는 노출계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카메라의 브랜드에 따라 다르지만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이 숫자가 1, 2, 3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스탑을 올린다 혹은 내린다고 표현합니다. 이 스탑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진에서는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는 바로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입니다. 이 3가지 요소는 영어로 익스포저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립니다. 이 3가지 요소는 각각이 스탑에도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서로의 요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노출의 3가지 요소 중 가장 잘 알려진 건 조리개입니다. 조리개는 그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면서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을 조절합니다. 1.2, 1.8, 2.0, 2.8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리개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더 적은 양의 빛이 카메라로 들어오고 반대로 숫자가 낮아지면 조리개의 크기가 더욱 커지면서 더 많은 양의 빛이 카메라로 들어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 화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명의 밝기가 동일한 상태에서 이렇게 카메라의 조리개 값을 올려주면 화면이 어두워지고 조리개 값을 내려주면 화면이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리개 값의 변화에는 빛의 양의 변화 말고도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피사기 심도입니다. 조리개 값의 변화에 따라서 포커스가 맞는 영역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커스 영역이 맞는 영역을 피사기 심도라고 부릅니다. 이 피사기 심도의 변화는 렌즈 포커스 차트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리개 값이 올라갈 때마다 즉 조리개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포커스가 맞는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대로 조리개 값이 열릴수록 더 얕은 피사기 심도를 가진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리개를 열어주었을 때 생기는 얇은 피사기 심도는 피사체의 배경을 흐릿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피사체를 더욱 주목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경 흐림은 카메라의 조리개의 모양에 따라 광원이 있는 곳에 특정한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효과는 보케라고 불리며 많은 포토그래퍼들이 선호하며 때로는 카메라의 렌즈의 성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케 효과는 망원 렌즈로 주로 모델 촬영 같은 한 명의 인물을 촬영할 때 많이 이용이 됩니다. 반대로 조리개를 닫아줄수록 피사기 심도가 더욱 깊어지며 더 넓은 영역에 포커스가 맞게 됩니다. 이런 깊은 피사기 심도는 여러 인물 사진을 촬영을 하거나 모든 부분에 포커스가 맞아야 하는 제품 촬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셔터 스피드는 말 그대로 카메라의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속도를 뜻합니다. 셔터 스피드는 30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문가급 카메라의 경우 8000분의 1초까지도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카메라의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속도가 느리다면 카메라의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동안 많은 양의 빛이 카메라의 센서로 들어올 수 있지만 반대로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욱 적은 양의 빛만이 카메라의 센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카메라의 셔터 속도가 빨라지면 카메라의 사진이 어두워지고 셔터 속도가 느려진다면 카메라의 사진이 더욱 밝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 화면을 보면 셔터 스피드가 느려질수록 화면이 더욱 밝아지고 셔터 스피드가 빨라질수록 화면이 어두워지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셔터 스피드도 그 속도의 변화에 따라서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셔터 스피드가 느려질수록 모션 블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션 블러는 카메라의 피사체가 움직일 때 생기는 잔상을 뜻합니다.
이런 모션 블러는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거나 피사체의 움직임이 빨라질수록 더욱 진해지게 됩니다. 느린 셔터 속도는 풍경사진이나 야경사진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예시사진처럼 흐르는 강물이나 떨어지는 폭포의 흐름을 표현하거나 움직이는 피사체의 모습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빠른 셔터 스피드는 순간적인 피사체의 움직임을 잡아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빠르게 날아가는 새를 포착하기 위한 사진이나 스포츠 경기 혹은 자동차 경주 같은 곳에서 1000분의 1초, 2000분의 1초 같은 빠른 셔터 스피드가 필요해집니다. 사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자기의 사진이 선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장비가 충분히 좋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렌즈가 비싸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셔터 스피드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면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셔터 스피드는 정지된 인물을 촬영할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보통 125분의 1초보다 빠른 셔터 스피드를 활용해야지 모션 블러나 핸드헬드 블러가 없는 선명한 사진 촬영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망원 렌즈를 촬영할 때 렌즈의 밀수 대비 약 2배 이상의 셔터 스피드를 활용해야 핸드헬드 블러를 방지해서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mm 렌즈로 사진 촬영을 할 때는 200분의 1 이상의 셔터 스피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이외에도 선명한 사진을 만들어주는 방법들은 위에 링크에 있는 제 다른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SO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SO는 간단하게 말해서 사진의 센서의 감도를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보통 ISO는 100에서 51200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숫자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양의 빛을 카메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SO 100은 밝은 대낮에 촬영이 가능하고 ISO 6400 정도면 이렇게 어두운 저녁에 가게 등에 의지해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해보면 이렇게 낮은 ISO 100에서는 어두워 보이는 사진이 ISO 400으로 스탑을 올려주면 사진이 노출이 맞아 보이고 더 올려주면 사진이 밝아져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ISO가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시로 보여드린 사진에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높은 ISO는 더 많은 노이즈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ISO 100에서 촬영한 사진과 ISO 25600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두 사진은 기본적으로 둘 다 노출이 맞은 사진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100% 확대해서 보면 ISO 25600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노이즈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노이즈는 사진의 어두운 영역에서 더 잘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ISO는 다이내믹 레인지와 컬러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ISO의 노이즈 특징 때문에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ISO를 무조건 낮게 세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쨍하고 선명한 고화질의 사진을 얻기 위해서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 ISO를 무조건 100으로 고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은 ISO 값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 값을 희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카메라에 생긴 노이즈는 나중에 조금이라도 제거가 가능하지만 느린 셔터 스피드로 카메라에 생긴 모션 블러나 조리개 값을 너무 열어줘서 피사기 심도가 맞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절대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SO 세팅 값은 카메라를 세팅할 때 정확한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값 다음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노출의 세 가지 요소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만약 아름다운 bokeh를 얻기 위해서라면 조리개 값을 열어줘야 하고 창의적인 모션 블러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셔터 스피드 값을 느리게 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고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노출의 세 요소는 전부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특성을 잘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bokeh를 촬영하기 위해서 조리개를 다 열어주면 사진이 너무 밝아지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와 ISO 값을 조절해 빛의 양이 줄어주는 것이 그런 일입니다. 촬영 현장에 갔을 때 순간적인 이미지를 포착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아름다운 bokeh를 만들어주고 싶은지 혹은 역광에서 실루엣 이미지의 극적인 사진을 찍고 싶은지 등 표현하고자 하는 사진의 스타일을 먼저 결정하고 조리개의 셔터 스피드, ISO 값 등을 조절해서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출의 3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오늘은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사진의 3요소의 기본적인 특징만을 알아보았지만 앞으로 이어질 영상에서는 더욱 깊은 영역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기 때문에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시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